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자연과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에서 배우실 내용들은 분포와 모수 통계 그리고 비모수 통계입니다. 자, 우리는 확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즉 추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분포를 가정하고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평균이나 아니면 분산을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분포가 항상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통계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어떤 사회 현상들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어떤 이차 함수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모양의 분포를 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규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라고 해서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얘기하는데요. 예, 가우시안 분포를 안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분포를 띠게 되고요. 거기에 맞는 통계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실 내용들은 분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모수 통계를 돌릴 것이냐, 비모수 통계를 돌릴 것이냐에 대한 어떠한 기준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런 재활과학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어떤 경우에 모수 통계를 돌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에 대응되는 비모수 통계를 돌리셔야 될지 상당히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요. 그 어떤 경우에 모수 통계를 돌리실지 또 어떤 경우에 비모수 통계를 돌리실지 그 기준을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면요. 자, 우리가 전체 분포가 중심 위치를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합니다. 자, 이 산포도는 중심 위치를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로 표준 편차,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와 레인지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사분위 범위, 쿼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분위 범위를 우리는 산포도에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표준 편차나 사분위 범위나 범위를 구하는 이유는 이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또는 제가 연구해서 분석한 이 대상의 분포가 어느 정도냐? 네, 이것이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산포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산포도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또는 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선수에 대해 월별 타율을 우리가 조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예컨대 9월 달에는 갑 선수는 9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보시면 3할, 2할 8푼, 3할 2푼, 3할 이러한 타율을 보였고요. 자, 을 선수는 보시면 9월에는 1할이었지만 10월에는 4할을 보였고요. 11월에는 3할 6푼, 12월에는 2할 4푼의 타율을 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둘 다 평균을 우리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둘 다 각각 3할로 도출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평균만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3할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두 선수의 타격 실력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평균 타율은 같지만 특성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위에 있는 갑 선수는요. 고른 타율을 유지하는 반면에 아래에 있는 을 선수는 상대적으로 기복이 심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두 선수의 실력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접하게 됩니다. 즉 평균이 같다고 해서 두 집단의 특성이 같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는 산포도라는 측도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산포도라는 측도는요, 각각의 데이터가 대표값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바로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포도라는 건 다시 정리하면요. 데이터가 대표값으로부터 얼만큼 대칭적으로 떨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산포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산포도의 각각 하위 지표인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자, 표준 편차라고 하면요. 개개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산의 제곱근을 씌우면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래에 이 같은 함수가 있는데 자, 제가 함수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분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변수의 측정값이 평균 주위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값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결국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느냐 아니면 밀집되어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만약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다면 표준 편차는 커지게 될 것이고요. 만약 데이터 밀집되어 있어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그리게 된다면 표준 편차는 작게 도출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고 있게 되면 특정 값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함께 제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읽다 보시면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이러한 개념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실 거는 산포도의 두 번째 지표인 범위입니다. 네, range라고 하는 범위는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우리가 정의되고요. 대략적으로 산포도를 간단하게 파악할 때 우리는 범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실 산포도의 또 다른 세 번째 개념은 바로 사분위 범위입니다. 자, 쿼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사분위 범위는 자, 우리가 3, 4분위수와 제일 4분위수의 차이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 데이터 값을 연속형의 전체 데이터 값을 4등분한 값을 얘기합니다. 각각 4등분을 하니까 한 범위당 4분의 1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1쿼탈이라고 하면 상위 4분의 1이 되겠고요. 2쿼탈이라고 하면 상위 50%까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사분위 범위인데요. 자, 사분위 범위는 이상값에 비교적 둔감합니다. 자, 우리가 산포도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표준 편차라든지 이 같은 범위는 이상값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고르게 밀집되어 있느냐, 퍼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사분위 범위, 즉 이러한 산포도인데요. 이상치라고 하는 아웃라이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값이잖아요. 자, 이런 값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인 분포가 거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 보시면 전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각각 해당되는 100분위 수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4분위 수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4분위 수도 데이터의 그 각각의 위치별 분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포도의 지표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앞서 우리가 그 표준 편차, 4분위 수, 그 다음 범위 등을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돌리시는 통계, GLM이라고 합니다.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하는데요. 일반화 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t-테스트라든지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에노바, 회귀 분석, 리그레이션, 상관 분석 모두 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시는 모수 검정에서는
GLM이라고 해서 일반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일반 선형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결국 다시 얘기하면 모수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네,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분포의 성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무엇이냐?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되는 값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가운데가 솟은 종 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 쉐입이라고 합니다. 자, 정규 분포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 그 하단에 보이시다시피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이것이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값에서 각각의 이 확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1분위수, 2분위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변차, 1표준변차, 2표준변차 이런 말씀들을 쓰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 분포에서의 면적을 가지고 도출하는 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돌리실 그 통계 기법들이 이러한 모형의 분산을 이루지 않는다면,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실은 모수검정을 돌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엄격히 얘기하면요. 자, 모수검정은 다시 얘기하면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그러한 통계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 통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론을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중심극한 정리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집단이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표본 분포론데 사용된 표본 수가 매우 크다면, 충분히 크다면 적어도 여기 충분이라는 단서가 적어도 한 30명 이상, 샘플이 30명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정의하는 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0명 이상이라면 우리는 모수검정을 돌리실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비모수 검정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그 배우시게 되셔가지고요. 아니 모수 검정을 해야 되느냐,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실 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모수 검정을 돌리시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30명 이상의 대상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중심극한 정리의 하나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통계학에는 우리가 확률을 추론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도출된 값을 검정하는 것을 우리는 통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학은 크게 보면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모수 통계학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비모수 통계학인지 각각의 정의를 아셔야 되고요. 자, 정의 이외에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설계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모수 통계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그에 대응되는 비모수 통계를 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되는 상황과 대응되는 통계 기법과 각각의 정의 기준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반드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전에 모수 통계학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수 통계학은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통계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정규 분포 같은 그런 분포를 가정하는 건데요.
대체로 보면 연속형의 수량적 자료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모수 통계학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모수 통계학이란 무엇이냐면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통계 기법을 얘기하고요. 때로는 비연속성의 수량적 자료 또는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비모수 통계학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모수 통계냐 비모수 통계냐의 가장 큰 핵심은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느냐, 자, 가정하지 않느냐, 이 두 개의 방법을 통해서 가정한다면 모수 통계, 가정하지 않는다면 비모수 통계를 각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앞서 보셨던 분포라고 하는 거, 삼포도를 통해서 정규 분포를 확인해야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검증하셔야 될 방법이 모수 통계에 근거하느냐, 비모수 통계에 근거하느냐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는 거고요. 자, 비모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 형태에 관계없이 수집된 자료로부터 직접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비모수 방법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측정 자료의 모집단 분포를 모를 때, 우리가 모른다면 비모수 방법으로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측정 자료가 특정 분포의 형태를 따르지 않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모수 검정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그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돌리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비모수 방법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데이터의 수가 작아서 모집단 분포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이 경우에도 비모수로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 분포가 작은 경우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SPSS에서는 KS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골모로브 스미로브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골모로프, 네, 스미로브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제가 돌리고자 하는 그 집단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골모로브 스미로브 검정을 해서요.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다. 모집단 분포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비모수 검정을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자료의 수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골모로브 스미로브 검정을 하기 전에 임의로 우리가 연구자가 비모수 검정을 돌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자료의 수가 작다라는 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샘플 수가 보통 30명 이하라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30명 이하라면 비모수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게 통계 대가들의 유치된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비모수 방법은 어떨 때 돌리신다고요? 네, 측정 자료의 모집단 분포를 모를 때, 자, 그 다음에 분포 형태를 특정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자료의 수가 너무 작을 때, 30명 미만일 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모수로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모수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정규성을 충족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비모수 검정을 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모수 검정을 돌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 분포도 가정하고요. 샘플 수도 30명 이상이라면 정규 분포에 가깝다면 여러분들은 비모수가 아니라 모수 검정을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비모수 분석 방법의 특성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비모수 분석 방법은 측정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순이나 순위의 합을 기본 자료로 이용하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수 검정은 우리가 평균 검정을 돌리잖아요. 평균을 비교하거나 분산, 즉 이 수량적인 어떤 그런 값을 가지고 대표값을 비교하는 반면에 비모수 분석 방법은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어떤 것들이 더 높은지를 비교합니다. 자, 예컨대 A 집단하고 B 집단을 비교하는데 1번, 2번, 3번 사람이 있고요. 1번 사람의 값이 10이고
예, B는 1번 B의 값이 5고, 2번 B의 값은 9고, A의 값은 9고요. 2번 B의 값은, 예, 10이고요. 3번 A의 값은, 역시 9고요. 3번 B의 값은 1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 이런 데이터라면 평균을 산정한다면 A가 B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죠, 당연히. 자, 근데요, 비모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행에 있는 이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보다 A가 더 높으면 플러스라고 부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A보다 이 경우는 B가 높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B가 A보다 높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부호에 대한 순위값을 이제 가지고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게 바로 비모수 분석 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단순히 1만큼 작은 거, 5만큼 작은 게 반영되지 않고 크다 작다만 지금 순서가 정렬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비모수로 돌리시게 되면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측정 자료의 순위나 순위합을 이용해서 우연에 발생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판단한다는 게 또 비모수 분석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료의 수가 많을 때 비모수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면 오차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료의 수가 충분히 30명 이상을 충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비모수가 아니라 모수 검정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말씀이 여기 네 번째 적혀 있는데요. 자, 집단 비교 시에 각 집단의 수가 동일할 때 비모수 방법은 검정력이 낮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이유로 검정력이 낮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라면 모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분석 방법을 위한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모수 검정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비모수 검정을 돌릴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이보다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 분석하는 목적, 자, 연속형 변수냐, 질적 변수냐, 또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 형태, 예, 질적이냐, 연속형이냐, 분석 방법의 가정, 예, 그 분포를 가정하느냐, 가정하지 않느냐, 이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자는 연구 실험 값을 가지고요, 이제 분석하기 직전에 모수 검정을 선택할 것이냐, 비모수 검정으로 통계를 검증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각각의 아래 항에 좌측에 있는 검정 방법이 있고 우측에 있는 검정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각각 대응되는 검정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이 모수고요, 우측이 비모수 검정입니다. 각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만약에 정상군과 환자군의 콜레스테롤의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정상군과 환자군의 콜레스테롤 차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 변수거든요. 콜레스테롤의 차이는. 콜레스테롤은 셀 수 있는 거잖아요. 수치가.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는 모수 검정이라면 T 검정, 예, 거기에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은 맨 휘트니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맨 휘트니 검정은 실제로 원래 이름은 윌콕슨의 랭크섬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윌콕슨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SPSS에서는 맨 휘튼이라고 이제 그 명명하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SPSS로 돌리신다면 이 경우에 비모수로 돌리신다면 즉 대상수가 30명 미만이거나 예, 골모로브 스미로브 검정 결과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맨 휘트니 검정을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고혈압군, 중중도군, 정상군 간의 간 기능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예, 독립 변수는 지금 보시면 집단 변수죠. 자, 근데, 예, 더 중요한 종속 변수를 보시면요. 자, 간 기능이라고 하는 수치는, 네, 여러분들이 그 건강검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간 기능 수치를 잘 아시리라 믿는데요. 양적 변수, 세알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콜레스테롤처럼 단위가 있는 예, 수량 변수이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 모수 검정이라면 여러분들은 N오바를 돌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은 뭐다? 네,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변수는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보시면요. 암의 형태에 따라서 생존 여부 및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될까? 자, 이런 변수는 어떻습니까? 기간을 물어보는, 생존 기간을 물어보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생존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생존 분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평균 차이를 사용하는 검정,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A 집단하고 B 집단하고의 우리가 뭐 체중 같은 걸 재서 체중의 차이, A 집단이 더 체중이 많이 나가냐, B 집단이 더 체중이 많이 나가냐, 이런 걸 비교할 때 우리는 평균 차이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평균 차이 검정을 우리가 돌리시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독립표본 T 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처리 전에 사전에 측정한 것 값과 사후에 측정한 값을 보는 쌍체 평균 검정, 이른바 페어리티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평균 차이 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 시점에서의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인디펜던트 T 테스트를 보시면 이런 예시겠죠. 자, 흡연 집단과 비흡연 집단으로 나눠서 재택기간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돌리실 때 우리는 독립표본 T 테스트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은 바로 맨히트니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시점이 두 번 있는 경우죠. 사전, 사후, 이런 뭐 치료 전, 치료 후, 이처럼 트리트먼트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바로 페어리드 T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의 집단이지만 이 집단을 처리 전, 처리 후로 나눠서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페어리드 T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 비모수 검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 윌콕슨의 샌랭크 테스트를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평균이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을 검정한다 란다면 이 경우는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교한다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분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세한 방법들은 후반부에서 이제 그 SPSS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가 그 시연하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세 집단 이상이면 분산이고요. 이 경우에는 에노바라고 하는 분산 분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에노바라는 분산 분석에 대응되는 값이 바로 크루스컬 왈리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모수 검정이라면 독립변수가 하나라면 원웨이 에노바가 되어 있고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라면 투웨이 에노바. 예를 들면 뭐 흡연과 음주가 뭐 후두 질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볼 때 독립변수가 2개잖아요. 흡연이 있고 음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투웨이 에노바를 돌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단은 3개 이상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간에 의한 추적 자료, 이른바 그 롱디튜디널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repeated measure ANOVA를 쓰시면 됩니다. 즉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후반부에 SPSS 프로그램을 직접 설명하는 단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구 설계를 할 때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A와 B의 연관성 정도, 상관성 정도를 분석하고 싶을 때 또는 인과성을 분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 검정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관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을 각각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석에 대응되는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거의 모수 검정은 대표적인 피어스 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피어스는 상관 분석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모수 검정이라면 상관 분석을 하시고 싶으신데 비모수 검정을 돌리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스피어만 코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다시 얘기해서 대상수가 적은 경우에 우리가 A와 B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에는, 상관성을 분석할 때에는 비모수라면 스피어만 코레이션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허리 둘레도 커지느냐? 이게 상관성 아니겠습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연관성을 보고 싶은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 대응되는 피어슨이나 스피어만 코레이션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또는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또 뒤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SPS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연관성에서 벗어나서 변수 간의 설명력이라든지 또는 관측되지 않은 값을 예측할 때 쓰는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예측 모형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청소년의 건강 증진 행위라고 하는 게 양적 변수라면요. 이런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를 파악하고 싶을 때는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 자, 리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 다 명목형 변수라면, 즉 셀 수 없는 변수라면, 또는 질적 변수라면 우리는 교차 분석을 통해서 두 명목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때 교차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수 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관성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서 모수 검정을 택하느냐, 비모수 검정을 택하느냐가 연구 분석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실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실 때 아마 방법론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지적당하는 부분이 모수 검정으로 돌려야 되는데 왜 비모수로 돌렸느냐, 또는 반대로 대상수가 적어서 비모수로 돌려야 되는데 왜 모수로 돌렸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비모수와 모수 검정을 각각 대응되는 것들을 어떨 때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배웠고요. 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분포라는 것을 배웠고, 또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인 산포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수업 배우셨던 오늘 수업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연구를 돌리실 때 모수 검정이냐 비모수 검정이냐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이제 각각 하나씩 통계 검정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